세월호 슬픔 여전한데 희생자 책상을 치우라. 2학년 교실 그만 정리해라. 이유는 교실이 부족하다. 교실이 왜 부족할까? 아니, 애들 새로 뽑았어요? 애들 새로 뽑았어? 왜 그 방을 빼라는 거야? 왜 그 자리가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아이고. 애들 없죠, 지금? 지금 새로 뽑은 거 없죠, 애들? 단원고 교장, 2학년 교실 그만 정리해라. 이유는 교실 부족? 유가족들, 졸업할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 단원고는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지우고 싶은 거지, 이런 걸. 지네들이 지우고 싶은 거지. 교장 선생님이 2학년 교실을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떠냐면서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했대요. 생존 학생들은 싫어요. 우리 졸업할 때까지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얘기하면서 울기도 했다는데 딴 걸 다 떠나서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먼저 한 게 너무 슬프고 화나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학생 250명, 교사 10명을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서 사고로 숨진 2학년 학생들의 교실을 정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다. 단원고 2학년 3반 고 최윤민 학생의 언니인 유가족 최윤아 씨는 2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한 통화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제 오전에 강당에 생존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거 폭력 아니야? 아니, 지금 이 생존자 아이들이 굉장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생존자 아이들이 그 친구들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아나왔다고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린 애들이잖아. 근데 그 애들을 강당으로 모아놓고 이걸 애들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치워. 그 미안한 마음에 애들이 그냥 더 달랐는데. 미친 것들 아니야 저것들. 매니저님 본방에 오셔가지고 헛소리한 새끼들 좀 정리해주세요. 오전에 강당에 생존자 아이들을 모아놓고 2학년 교실을 그만 정리하자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서 왜 유가족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지 않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슬펐다. 회사에서 계속 울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같은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교실을 정리하는 이유가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면 교실이 부족해서라고 언급했단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교실이 없어서 어떡할 뻔했냐고 꼬집었다. 그쵸? 언뜻 들으면 1학년 애들이 들어오면 그래 교실이 모자랄 수 있겠다. 지금 3학년 올라간 애들이 그만큼 부족한 거잖아. 3학년 올라간 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실이 부족할 리가 없다고. 그런 논리라면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교실이 없어서 어떡할 뻔했냐고 꼬집었다. 단원고 2학년 교실 10개 반에는 현재 희생학생들의 책상과 걸상, 유품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다. 칠판에는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친구들의 글이, 책상 위에는 희생자의 생전 사진과 국화꽃다발이 있는 등 이들을 추모하는 손길로 가득하다. 유가족들은 생존자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실을 보존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 왜 단원고 교장은 2학년 교실을 정리하겠다는 걸까? 최 씨와 세월호 가족 지원 네트워크 송정근 목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단원고 1, 3학년 재학생들의 학부모 100여 명이 회의를 열었고 교실 정리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여보세요?
이상 문제를 저기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거 모른다고 그거 통화하느라고 잠깐 있다가 끊겼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제가요 통화 중이었어요. 통화 중. 미칠 것 같아 내가 진짜. 이 1000명의 고소인 이거 아직까지 처리 못한 게 지금 한 800명은 되는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네? 진짜. 아까 읽던 기사 마저 읽을게요. 그러면 자, 왜 단원고에서는 교실을 정리하겠다는 걸까? 그랬더니만 이 13학년 재학생 학부모 100명이 회의를 열고 교실 정리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학교 정상화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 이 의견이 단원고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그분들이 유족 대책위 쪽에 교실을 치우라, 안 그러면 서명운동까지 하겠다고 다소 적대적으로 얘기하셔서 대화를 하는 중이었다며 교실 정리에 대해서는 일부 학부모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단원고 추교영 교장은 중앙일보와의 한 통화에서 분위기를 바꿔가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낸 것이다. 학생들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였다며 정리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실 정리로 결정된 게 아니라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다. 학교 쪽도 내년 학사 일정을 고민해야 하니까 논의에 붙여본 것이라며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유가족들이 교실을 보존해야 한다면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단원고 교장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26일 오후 잠시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대책위는 27일 오후 7시 단원고를 방문해 면담할 계획이다. 최 씨는 대다수 가족들은 여전히 희생 학생들 교실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단원고 교실을 빼야 된다? 아니면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아이들이 강당에서 울면서 얘기한 게 자기들 3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이대로 더 달라는 거라며. 생존자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울었다며. 생존 아이들이 울면서 자기들 졸업할 때까지만 이대로 놔달라 그랬다는데, 예. 나는 그 13학년 부모들을 보면서 자기 자식이 죽어도 저렇게 결정 내렸을까 싶어.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면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 13학년 부모들은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게 지금 많은 뉴스에 나왔어요. 예. 이거 지금 많은 뉴스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좀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의견을 모았고 그 13학년 학부모 100명이 똑같이 저런 의견을 낸 건지, 거기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13학년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야, 다 합쳐서. 그 중에 저 100명이 저 100명이 중요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여기 채팅창에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아니다,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교실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지금 문자 보내보실래요? 그 정리해야 되는 논리를 좀 알아봅시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010-2294-2016으로 의견을 좀 줘보세요. 예. 그 교실을 정리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내 채팅창에다 쓴 거 내가 아까 강퇴해서 미안하고, 지금 아직 나한테 채팅창에 안 썼고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왜 이거 단원고 학생 교실을 정리해야 되는지 연구 보조는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3학년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년이 들어오면 교실을 써야 되니까 연구 보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근데 적어도 이 3학년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교실을 유지해달라는 게 생존자 아이들의 울먹이는 요구였다는데, 그렇게 급하게 이걸 정리해야 했던가. 예. 일단 문자가 오는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것 또한 왠지 간 보는 것 같죠? 예? 이것 또한 왠지 좀 간 보는 것 같아. 지난번에 수색 중단할 때처럼 미리 여론이 어떤지를 보고, 여론에다가 한 발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막 종편에서 개소리하고, 그래서 그게 마치 여론인 것처럼 그러려는, 그죠? 손석희 뉴스에 나온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아니 무슨 광고가 이렇게 길어.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에서 2학년 교실을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존 학생들은 학교에 교실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도 학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10개나 되는 교실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며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긴 복도가 휑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실에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담긴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교실입니다. 최근 2학년 교실을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학년이 바뀌면 현재 교실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잃을까 우려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가장 친했던 친구의 책상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 생각도 하고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고 들었어요. 유가족 측도 2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로 예정된 때까지는 교실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기가 될 때까지, 내년 말까지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4명의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일정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고, 학교 측은 오늘 오전 생존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오후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4층에 추모관을 따로 만드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최종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도 유족과 학생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새학기 준비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아, 저게 무슨 서브웨이 광고였구나. 아니, 새학기 준비? 새학기에 3학년도 받아? 아니, 지금 단원고는 이번에 새학기가 되면 3학년 학생도 모집하나? 아니면 1학년 학생을 2배로 뽑나? 아니, 새학기 준비로 교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새학기 준비로 교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1학년을 2배로, 새로 뽑는 신입생을 2배로 뽑는다는 거야? 아니면 3학년을 따로 뽑나? 어느 다른 학교에서 3학년만, 1, 2학년을 뺀 3학년을 따로 뽑는 거예요? 교실이 왜 모자라냐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아니, 2학년 교실을 1학년이 쓰는 거는 지금 3학년 교실을 써도 되는 거고, 1학년 교실을 그냥 계속 써도 되는 거잖아. 왜 문제라는 거야?
아예 지금 2학년 애들이 그냥 그 층을 쓰고 3학년으로 신입생을 받으면 되겠네. 3학년 교실로. 그게 왜 그게 그 새학기 준비에 교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2학년 애들 중에 이만큼이었는데 없어지고 얘만 남아있어. 3학년 애들이 졸업을 해. 그 다음에 1학년 애들이 그대로 2학년으로 올라오면 이 교실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게 얘네밖에 없잖아. 그럼 이만큼이 지금 비어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1학년 애들이 2학년을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신입생들이 이 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 정도도 뭐 저기 학년마다 어느 층이 정해져 있어서 그 층을 어기면 무슨 불법인가? 뭐 교장이 막 사형당하고 그래? 아니 교실 층수를 바꾸면 막 그 교장 교감이 막 사형당하고 막 그런 법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거는 지금 세월호 대책이 해산하고 세월호를 잊고 가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주장 아니야. 실제로 그 교실이 필요해서가 아니가 그 교실을 뭐 했을 거냐고. 새학기 준비를 뭐 했을 거냐고. 그 3학년 교실 그만 10개 반만큼 빌 건데 그거 어디다 쓸 거냐고. 뭐 무슨 특수활동 할 거야? 이제까지 안 했던? 개별활동반으로 무슨 교실이 막 필요해? 신입생 2배로 뽑을 거야? 그게 왜 필요하냐고. 2학년 쓰던 그 층은 그냥 2학년들이 알아서 쓰라고 그러고 1, 3학년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결국 교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월호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겠지. 그지? 세월호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나라에서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자기네들이 국가의 권고사항으로 그 비싼 배를 타고 그것도 그 고장난 배를 비싸게 돈 내고 수학여행 가다가 애들 250명 죽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겠지. 그지? 그래서 저지랄인 거지. 애들이 그렇게 갇혀있는데 탈출 명령도 안 내리고 선장하고 승무원들만 그 탈출시켜가지고 도망간 거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기억할까봐 두려운 거겠지.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거, 청와대 차원에서 한 번도 회의 안 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기억할까봐 그게 싫은 거겠지. 교실에 필요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세월호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여보, 얘기 좀 해. 뭔 얘기를 해?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첫 회의 앞두고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봅니다. 선박 군안 전문 업체예요. 코리아 살베지의 유찬열 회장을 연결합니다. 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만한 크기의 배를 인양하신 경우도 있나요? 네, 저희들 케이스는 한 17년 정도 인양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최근에 베트남에서 좀 세월호보다 약간 크다고 그럴까요? 컨테이너선인데요. 수심은 한 22m로 그 세월호보다는 얕고요. 배 길이는 162m로 이거보다 한 20m 정도가 크고 예. 또 폭이 세월호가 22m 세월호보다 한 4m 정도가 큰 26m 정도의 컨테이너선을 인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세월호보다 좀 큰 배인데 수심은 좀 얕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인양 작업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금년 2월 정도에 영국에서 입찰을 해서 작업이 시작됐는데 6월 말경 끝났으니까 한 5개월 정도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비용은 거기는 조금 여기보다는 좀 여기 세월호보다는 훨씬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조건이 좀 그 양호한 바다였던 모양이죠?
그 수심 자체가 조금 낮고. 얕았고, 예. 그 다음에 해안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예. 또 조류나 이런 것도 강하지 않았고요. 조류는 좀 셌지만 그래도 세월호보다는 조금 작았을 겁니다. 한 2, 3노트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럼 그 작업하신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세월호 인양 작업에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간이라는 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업이 가능한 날짜로 친다고 하면 예. 한 5개월 전후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작업 이전에 사전 조사들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시신 인양을 위한 잠수 작업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은 인양을 목표로 한 조사는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조사를 다시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가겠죠. 예. 그래서 작업이 가능한 날짜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붙지만 예. 대체적으로 한 5개월 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조류라든가 수온 이런 거에서 잠수가 가능할 때 그걸 말하는 거죠? 날씨가 나빠서 철수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조류나 이런 것이 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령 조류가 센 거에 대한 대비나 예. 지금도 물론 충분히 대비를 여러 가지로 해서도 못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동절기에는 훨씬 작업 날짜가 적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가능한 날짜로 5개월 정도. 네네. 그러면 최장 1년 이내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인양을 목표로 한 조사가 선행돼야지만 정확한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겠죠. 지금 12월 달 정도에 인양 여부를 결정을 되면. 예. 1, 2월 정도에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고. 예. 그러면 3월 정도에 이제 봄이 돼서 작업이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두면. 예. 금년 이맘때쯤, 내년 이맘때쯤 돼서 인양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스무스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각에서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하던데 그렇게까지 걸리는 건 아니로군요.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극단적으로 일기가 아주 나빠진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 예측한 거로부터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만약 코리아 살베지가 그 입찰에 응하신다면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으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물론, 대체로 이미 언론에 공포된 거와 같이 한 1,000억 전후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일각에서는 1조가 넘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런 건 다 터무니없는 얘기였군요. 입찰에 참여할 사람들, 외국 업체들도 대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로? 네네. 예. 자, 우선 우리 선박군안 전문가로서 유찬열 회장께서는 이 세월호 인양 지금 찬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간과 비용의 문제, 또 잠수사의 안전 문제 이런 걸 들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실종자 수색 또 사고 원인 조사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신데 유 회장 같으면 찬반론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 글쎄요, 사실 선체 인양 그걸 저희들이 인양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원인 규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찬반을 말씀드리는 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오래돼서 심지어는 공깃방울에도 선체가 무너져 내린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지 않았었습니까? 마지막 네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말이죠. 네. 그런데 인양이 가능합니까? 인양하기 위해서 크레인 감고 하다가도 다 부서지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말씀을 다이버가 한 거는 선체 내부에 있는 목재로 돼 있는 부분들이
부서져 내린다든가 그런 의미지. 예. 외부에 있는 외판, 철판은 대개 한 15mm 정도의 철판, 뭐 10mm에서 15mm 철판이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하. 그 부분이 뭐 공기방울에 무너진다든가 그거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양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예. 그걸 뭐 이제 아까 그 인양 기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세워서 인양을 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누운 채로 인양을 할 거냐는 것도 예. 그 중요한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 그것도 뭐 조사를 해봐야지 하는 상황이지만 예. 우선은 있을 수 있는 시신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조건이나 예.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옆으로 누운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로 해야 되지 바로 세우면서 쏟아져 내리는 여러 가지가 같이 쏟아져 그렇죠, 내리는 그렇죠. 움직이는 거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누운 채로 그냥 인양한다. 네. 예. 그리고 또 인양 수단 자체도 여러 가지가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플로팅 크레인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기중기선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예. 바지에 윈치라는 이제 배를 끄잡아 올린다든가 이렇게 끌 수 있는 윈치를 설치해서 그 하자는 방안도 있고 예. 플로팅 독이라는 거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플로팅 독은 수면 가까이로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인양을 해 놓으면 뛰어 올린다는 거죠. 수면 위에 오를 때 많은 힘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떠올리는 것 같은 식으로 수면하 한 12m까지 인양이 되면 플로팅 독을 써서 떠서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아마 그 공정 자체가 첫째는 선체를 가볍게 하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선체를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물이 가득 물과 뻘이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뻘도 뭐 일부분은 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물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가령 풍선을 집어넣어서 여러 개의 풍선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수압이 지금 현재 수심 40m에서는 한 5바 정도의 수압을 걸려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피가 한 6배 정도로 축소돼 있어요. 예. 그것이 풍선이 위로 떠올라 온다고 그러면은 폭발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거는 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드러내든가 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을 잘라낸다든가 또는 선저의 더블 바텀이라고 하는 이중저 속에 물을 빼내는 절차를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저희가 이제 들어도 잘 모를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을 내일부터 태스크포스 팀이 연구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군요. 네. 그런 그 선체를 어떻게든 간에 가볍게 하는 절차는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닥을 체인을 걸어서 어디다가 걸든 간에 몇 가닥을 거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걸어서 전체를 감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저면하고 안반으로 된 해저면하고 배가 딱 다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뚫는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 다만 오늘 유 회장께서는 길어도 한 1년 이내에 한 1,000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요 말씀 저희가 좀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까 외국에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대략 그런 정도 선언이던 걸 알고 있다. 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 살베지의 유찬열 회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 인터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그 지지하는 벌레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조 원 정도가 들 거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런 일에 무모한 잠수사들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제까지 주장을 펼쳐왔는데 실제로는 다른 해외 업체들도 1,000억 정도면 되고 1년 안에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1,000억, 그러니까 다른 해외에서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1년 안에 인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은
그럼 왜 지금 이 새누리와 그 벌레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인양을 못한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건 걔네들이 거짓말한 거는 이제 알겠고 왜 거짓말했냐는 거야. 왜 1조 이상이 든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잠수사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안 된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고. 이유가 뭐지? 세월호를 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세월호를 건지면 안 되는, 세월호를 인양하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고. 그 안에 뭔가 숨기고 있는 거라도 있어? 뭐야, 뭐 때문이야? 도대체 왜 거짓말했냐? 택도 없는 거짓말 왜 했냐고, 국민을 대상으로. 나는 뭐라고 단정하진 않았어. 단지 질문했을 뿐이야. 다른 해외 업체들도 1,000억 원 정도고 5개월에서 1년이면 된다는데 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1조 원이 들지도 모른다는 거짓말을 왜 했냐는 거야. 왜 새누리당과 그 벌레들은, 새누리당 무당벌레들은 왜 거짓말했냐고. 뭐 때문에? 그 안에 세월호를 건지면 안 되는 뭔가 있어?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때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했어야 됐던 이유 뭔지 몰라도 애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보면 안 되는 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밝혀질까봐 지금 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왜 거짓말한 거야? 애들이 그 당시에 다 구명조끼를 입고 바깥으로 나갔으면 뛰어내려서 살 수 있었는데 나오란 얘기도 안 하고 자리를 지키라고 강요하고 애들이 완전히 물속에 뒤집어진 다음에 형식적으로 구조명령 지시 내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인양 못한다는 왜 거짓말까지 했냐고. 왜 거짓말을 했어? 그날 아침 7시 반에 그 해난 사고가 났다라는 자막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 얘기도 지금 묻어버리고 그날 당일 아침에 도대체 국가안보안전기획실은 무슨 회의를 했냐고. 7시부터 9시 반까지 그 회의하느라고 세월호 사건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실시간으로 위성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카메라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벙커에 앉아갖고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10시 반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청와대 차원에서 비상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뒤에도 7시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배를 건질 수 없다. 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1조 원이 든다. 믿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왜 그런 거짓말 하냐고. 뭐 때문이야 도대체. 세월호에 무슨 비밀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과연 정부는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낼 의지가 있나요? 세월호 가족 대책위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미흡한 특별법으로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 실종자를 찾고 진상규명을 위해 인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네요. 자식 잃은 부모는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응?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단지 그게 알고 싶을 뿐이래잖아. 왜 못 건진다고 거짓말했냐고!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가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경근 대변인은 26일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미흡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가 갖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유가족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 조사해왔다며 민간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공신력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견인차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족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족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가족대책위는 27일부터 운영되는 해양수산부 태스크포스팅과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해 최대한 세월호 선체를 원형대로 인양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유 대변인은 실종자 9명을 찾고 사고의 진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인양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요. 뭐 잊혀진다고 잊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고등학생 250명이 국가의 권고에 따라 배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었어요. 그냥 해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배가 원래 운항하면 안 되는 배였던 거야. 20년이 다 된 낡은 배를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균형점을 잃어 조타기가 고장날 만큼 문제가 있는 배를 매달 안전하다고 누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배를 운항하게 했고 그 배의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앤 사람이 있고 당일날 단지 견습하러 탔던 선원들까지 7년형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라 방송했던 사무부 직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배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서류가 발견됐는데 국정원이 왜 세월호 운행에 대해서 지적질을 했는지 인테리어 무슨 조명이 어떻고 그런 지적을 왜 했는지 밝혀진 게 없어. 왜 정부는 이상 야리꾸리하게 뭐 555명이 수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왜 발표했냐고. 그거 해경이 발표한 거야. 555명의 잠수사들이 지금 현장에 투입돼 있다. 그게 거짓말이었어. 특공대와 뭐 UDT 뭐 수백 명이 지금 구조작업 중이다. 거짓말이었어. 왜 계속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거지? 배를 인양할 수 없다는 거짓말까지 왜 한 거지?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은 언제쯤 끝나는 거지? 그래서 세월호 문제는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세월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뉴스는 이건 아니구나. 대법원 노종면 등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답니다.